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이건 첫 번째 레슨. 악성 경쟁 그만하기. 중국의 대부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네이지엔이라고 하는 악성 경쟁을 뜻하는 지금 산업 내에서 너무 격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갉아먹고 결국에는 또 돈은 못 벌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경쟁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산업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배달앱 경쟁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많이 먹었다 아닌가, 이런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2025년 들어서 메이투안, 징동, 알리바바의 그 신속 배달 경쟁이 더 심화됐습니다. 원래는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외식 배달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메이투안이 65%, 그리고 알리바바 이제 산하의 어얼러머라고 하는 배달 앱이 34%로 양강 구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시장에 징동이라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강자가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 진입해서 5% 점유율을 또 들고 갔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기업들과 같이 해서 배달 삼국지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는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부터 약품 뭐 이렇게 배달 안 해주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신속 배달, 그리고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이 산업이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산업이 커지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디지털화, 상점에 있는 물건들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골목 상점이라든지 브랜드 플래그십이라든지 동네 마트 이런 데서도 모두 즉시 구매 네트워크로 흡수를 해서 이제 소비자가 원해서 주문하는 것들은 모두 다 즉시 배송을 해준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디지털화가 이제 계속 생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소비 습관의 재구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삶의 질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죠. 너무 단시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가 이제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너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시간 비용의 개념이 좀 재구성됐다라는 거죠. 24시간 우리가 쇼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들끼리 경쟁을 워낙 많이 하고 쿠폰 많이 주다 보니까 소비 금액도 점점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빨리 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위한 경로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리고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들도 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그 판을 더 넓혀놨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7월 5일 뭐 기준으로 하루에 그 이용자 주문건이 1.2억 건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도 있고요. 으얼러머, 알리바바 산하의 으얼러머라고 하는데도 점점 이 주문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소비가 더 늘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배경에는 자기들이 이제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 막 쿠폰 주고 보조금을 투하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무료 쿠폰을 2천만 건을 뿌렸대요. 그래서 그 중에 1천만 건은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금액을 또 더 주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쿠폰을 그만큼 많이 뿌렸다라는 것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단적으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단기 트래픽을 막 끌어올렸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18.8 위안 주문 시에는 18.8 위안을 할인해 준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드세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 무료로 배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쟁 상황에 이르렀었다라는 점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남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고요. 징동은 우리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죽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경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알리나 징동이나 메이투안 모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승자가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줬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조금 다행인 거는 7월 18일 저녁 늦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시장감독총국이라는 부처에서 주요 외식 배달 플랫폼 여기 3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보조금 경쟁 그만해.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섰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이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3, 4년 동안 그런 반독점 규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혼났던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직접적인 정부의 규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은 오히려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죠. 태양광입니다. 사실 태양광 좋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고 역시나 중국의 이제 이 태양광 산업이 분명 글로벌리 점유율 거의 8, 90%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최근 한 2020년부터 3, 4년간 이어진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대표 기업들마저도 적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태양광 산업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요인인데요. 가격이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이런 재료 가격들이 이렇게 오를 때는 주가가 좋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너무 공급 과잉으로 되면서 가격이 쭉쭉 빠질 때부터는 지금 최근에는 그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는 얘기는 나오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딱히 이렇게 액션을 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의 공신부와 태양광 산업 간담회가 좀 개최가 되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내부에 저가, 무질서 경쟁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기업들의 제품 품질을 좀 높이자, 고품질로 가자. 그리고 낙후된 생산 능력은 질서 있게 퇴출을 시키자.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는 이 산업 내에서 대규모 감산이 먼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중에는 후발 업체들,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 보조금이 없으면 살아내기 힘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겠죠. 큰 기업이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7월부터는 그래도 중국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과 메시지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공신부라고 하는 주요 부처에서도 이런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배달앱 뭐 이런 주요 산업에서 지금 악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그래도 조금은 이런 악성 경쟁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잉 경쟁은 소비자 편의와 기술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잉 생산이나 가격 전쟁 그리고 뭐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여기서 해로운 경쟁이라는 레슨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업계가 좀 그래도 자성하고 있고 규제 체계를 좀 정비를 하면서 이제는 양적 성장 막 무조건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기에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의 과잉 경쟁 우려가 지금보다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하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개선으로 이제 선순환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지나간 후에는 선두기업 중심으로 결국에는 다시 재편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특히나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우려 섞인 눈으로 많이 바라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최악의 시기는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반기에 또 여기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